어두운 밤에 지금 이거 왜 이러셨죠? 왜 이러시나요? 예, 저 오토바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가 아마 이제 갑자기 유턴을 하려던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이제 당황을 했네요. 아이고. 이거는 조금 당황스럽고 억울한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임 변호사님은 진작에 또 적어주셨으니까 먼저 볼게요. 자, 블랙박스 측 과실은 0, 상대방 측이 100% 잘못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신영 변호사님, 역시 같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도 이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갑툭튀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우리 운전자를 좀 당황하게 했던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자, 먼저 변호사님, 임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웬만하면 이제 0대 100 이런 의견은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요즘에 또 잘 안 주시잖아요. 한쪽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편을 드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블랙박스 과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같이 또 영상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토바이가 아마 저 인도에서 갑자기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진입을 하면서 지금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1차선이 그 좌회전 차선이었고 우리 차선 지금 좌회전 차선이 쭉 길이 서 있죠. 예. 아마 이런 경우에는 아마 유턴을 하려고 굉장히 빠르게 확 틀었던 것 같아요. 좌회전 내지는 끝 차선으로 진입을 하려고 유턴을 하면서 확 급하게 유턴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네네. 다행히도 그래도 차량 본닛 위로 살짝 올라가서 부딪힌 정도로 보이거든요. 예. 이번 사고는 사실 블랙박스가 서행 중이었기 때문에 멈춰서 망정이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명사고로 이루어질 뻔한 굉장히 큰 사고가 될 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토바이를 보면 지금 아마 오토바이는 나는 지금 유턴이나 뭐 이런 거 하려던 게 아니라 차선 변경하려고 했다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본인 과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오토바이의 앞머리를 보면 완전히 틀었거든요. 예. 오토바이 앞머리를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이제 내려와서 갑자기 이제 꺾는 거를 보면은 이게 차선 변경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지금 가로로 가로질러가지고 누워버렸잖아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왼쪽으로 건너려고 하거나 적어도 유턴을 하려던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은데 오토바이야 본인 과실을 일부라도 줄이기 위해서 뭐 차선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다 이런 얘기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이 상황의 경우에는 지금 2차로에서 준행 중이고 있던 우리 블랙박스 차량은 서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초록불에 정상 주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어떤 안전고리 위약부나 이런 어떤 상황에 들어도 지금 과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오토바이가 급히 유턴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이고 블랙박스 차량이 서행을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측 과실은 전혀 없고 상대 측에게 100의 과실 부여해봤습니다. 지금 흐릿해서 잘 안 보였는데 헬멧을 쓰고 계신 거죠? 네, 그 헬멧을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네. 같은데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뭐가 그렇게 네. 급하셔가지고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일반 과실을 매기면서 항상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보려고 계속 항상 해요. 근데 네. 이 사건도 저도 변호사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일반 과실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이유는 이제 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게 그 3차선이고 그 이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는 2차로로 이 녹색 등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고요. 1차선을 보면은 차들이 아마 좌회전을 하려고 네. 대기 중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륜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은 오토바이가 자기가 편할 대로 차가 됐다가 아니면 사람이 됐다가 맞아요.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도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3차로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다가 여기 보면은 이 꺾는 지점의 바로 앞쪽에 네. 횡단보도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삼거리 교차로였던 것 같고요. 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옆에 그 지하철 역사가 있고 지하철 역사에서 내렸던 사람들이 다들 앞에 아마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 중이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뭐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 이 이륜차를 그 운전하던 운전자가 이 횡단보도와 같은 방향으로 꺾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아마도 뭐 이제 횡단보도로 건너서 건너편으로 주행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 역으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이 때문에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건에서
이 해당 블랙박스 차량은 2차선 도로에서 직진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고 네. 3차선 도로에서 이 상대 오토바이 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다가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무리하게 가려고 하다가 지금 사고가 발생을 했고 하지만 아마도 이제 횡단보도 앞이거나 여러 가지 정황상 뭐 그렇게 큰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 오토바이는 차로 간주가 되고 네. 이 모든 차량은 그 신호기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등화에서는 앞으로 직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뭐 갑자기 사람이 다니는 이 횡단보도의 등화를 따라서 건널 수는 없고요. 이거는 신호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신호를 무시를 하고 있었던 차량으로 보여지고 네. 또 대법원에서는 신호등에 의해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까지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진로를 가로질러서 진행해서 오거나 자기 차량을 들이받을 것까지 예상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따라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 의무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했었던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그래서 판단을 해서 저는 이 과실비로 일반 과실로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웬만해서는 참 100대0 나오기 힘들고 일반 과실이 없다라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블랙박스 운전자의 과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이제 100대0의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서로 직진하다가 이제 오토바이가 만약에 충돌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이제 보험 처리는 서로 원만하게 됐는데 크게 다친 것도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 접수가 만약에 됐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제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벌금이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오토바이 운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대인 사고가 난 경우에 그 보험이 커버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대인 사고에 대해서 벌금 전과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특히 더 오토바이 경우에 조심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블랙박스와 그 오토바이 차 사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블랙박스는 변호사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실제 사고 판단 사례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